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천인을 공로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707이 그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이 됐으니까 이 부대원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반란군을 막아야 되는 우리가 계엄군이 됐으니 통화를 할 때 최근에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707 출신 강철 멘탈 노승일 유튜버 겸 베스트셀러 하루 1% 15분 꾸준함의 힘 저자 겸 김밥 브랜드 라밤 매장을 4개 운영하고 있는 대표 겸 강사 노승일입니다. 당연히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TV를 켜보니까 실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국회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용산 이촌동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일단 국회로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는데 공포에 사로잡힌 아내와 아이들이 다리를 부둥켜 안고서 못 가게 막 만류해서 실제로는 국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와서 애들은 다리 붙잡고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아빠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랑 막 아이들 둘 셋이서 부둥켜 안고서 심각했습니다. 나름 TV 화면 속에서 그 야간 투시경을 하고 있는 장비를 착용한 계엄군을 보고서 그렇게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을 보고서 707이다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됐다 라고 느꼈습니다. 707 부대가 계엄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707 부대 임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707은 평시에는 요인 경호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테러 임무도 국내에서는 경찰 특공대들이 전담하고 있고요. 707은 국제적인 대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출동하는 걸로 묘정의 합의가 좀 봐 있습니다. 2007년에 분당교회였었나요?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에게 납치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707 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급파해서 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대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707이 출동을 합니다. 국내에서 707이 움직이게 되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탈영병이나 군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707이 출동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은 경찰 특공대들이 출동을 하는 걸로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707은 전시에는 사실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릴 수 없지만 전시에는 북한 수뇌부에 있는 요인 암살하는 게 사실은 707의 전시 작전 명령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더 이상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평시든 전시든 707이 절대로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북한군이 개입이 됐거나 당연히 707 부대원들도 북한군이 개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헬기 탑승을 했었고 국회로 왔었던 겁니다. 와보니까 국회여서 사실 대단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707 부대의 탄생 배경은 사실 12.12 군사 반란에 있습니다. 정병주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이었었는데 최세창 준장이라고 삼공수 여단장이었었습니다. 그 반란군이 이끄는 부대에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서울의 봄 영화 있죠. 거기서 김호랑 소령이 그 영화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살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성공을 한 신군부들이 자기네들이 역 쿠데타를 또 당하지 않으려고 특전사령관을 경호하는 친위부대를 만든 게 사실은 707 부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지만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천인을 공로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707이 그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이 됐으니까 이 부대원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반란군을 막아야 되는 우리가 계엄군이 됐으니 통화를 할 때 최근에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 너무들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계엄 이후에 젊은 부대원들은 집에 가서 와이프랑 아이들 부둥켜 안고서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들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엄군이 됐다라는 그 자괴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707 부대원들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북한군 관련돼서 출동하는 걸로 알고서 헬기를 탑승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에 도착을 해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듯이 707 부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한 707 부대원들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서 기동하는, 헬기에 내려서 기동하는 모습만 봐도 평상시 707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소극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707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역을 해서 TO가 나오거나 707에서 매달 측정하는 체력과 사격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707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탈락을 했다 그러면 다른 특전 여단으로 이제 방출이 되죠. 그래서 TO가 또 발생이 되면 각 특전 여단에서 또 거기에 특급 전사들을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특전 여단들 대상이 되죠. 근데 그들 중에서 또 경쟁을 해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들만 707에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7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자긍심은, 프라이드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훈련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세고요. 제가 근무하던 95년도에도 지금은 더 강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707은 5km 달리기를 19분 30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줄오르기 10m를 다리를 꼬지 않고서 팔 힘으로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턱걸이 30개를 합니다. 그리고 평행분 30개를 해요. 그리고 역기 50kg짜리를 50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를 1분에 70개를 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인공암장, 또 10m짜리 인공암장이 있는데 그것도 완등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사격도 MP5 소음총 사격도 있고요. 뭐 정밀사, 속사, 기동하는 사격들도 있고요. 또 권총 사격, 권총도 마찬가지로 정밀사, 속사, 기동 사격 다 있고요. 뭐 K1 사격도 있고, 야간 투시경을 하고서 표적을 또 사격하는 훈련도 있고, 그 역시 속사, 정밀사 다 또 훈련을 합니다. 이 모든 걸 통과를 해야 707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력 측정이 턱걸이가 45개로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들도 제가 근무했을 때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하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보다 현재 707 부대원들은 저보다 더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707은 한 명 한 명이 다 인간 병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병기들을 팀 단위로 만약에 작전을 수행한다라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와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707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진짜 707의 역량을, 이 무게감을 정확히 알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정말 현명한 지휘관이라 그러면 707을 지금 이런 작전에는 절대 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707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게 707 구호입니다. 항상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바쳐서 임무를 완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해 진입을 해서 국회 창문을 깨는 거 잘못된 거지만 그 친구들은 그때까지는 국회에 진입하는 게 잘못된 건지 이런 조차도 몰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회로 진입을 해서 안에서 문을 시건창치들을 다 막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팔꿈치로 이렇게 창문을 깨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707에는 그 2g짜리 폭약이 들어져 있는 길다란 차지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상에서 이렇게 터뜨리지는 않고요. 1층이면 뭐 그럴 수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뭐 테러범이 있다라고 그러면 버스 창문을 깰 때도 뭐 그걸 지상에서는 활용을 하는데, 보통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창문을 깨고, 그러면 창문을 깨고서 내부 진입하는데 3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훈련해왔던 대로 전혀 안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계엄에 성공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소극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부를 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7 부대원들은 진짜로 밥만 먹고 하는 훈련이 내부소탕 훈련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매일 하고 있는 총기를 소지한 테러범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데, 지금 국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작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국회 진입, 아까 얘기했듯이 3초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하고의 충돌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국회 본청에도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게 다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실작전이었다고 생각했으면 그 국회 운동장에 그 헬기가 랜딩이 됐었잖아요. 707은 헬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서 발로 탈 때는 걸어서 타지만 내릴 때는 걸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헬기에서 헬기 레펠로 하강을 해서 국회 옥상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창문을 통해 레펠을 통해서 창문으로 진입을 해서 작전 명령이 내려지고서 3초면 전체가 같이 창문을 깨고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작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그 어떤 것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실패를 한 거죠. 무력으로 의지가 있었다면, 무력 진압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12.12 때 사실은 이렇게 군사 반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사실은 특전사랑 707이다 보니까 다들 트라우마가 있죠. 평상시에도 이거에 대한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쪽을 간다든지 하면 대단히 그냥 죄스러운 마음을 평상시에 다들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겸손하게 또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정말 부대 관련된 얘기들 할 때 정말 조심조심하고 혹시나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몸에 좀 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민 봉사활동도 사실은 대단히 많이 하고요. 특전사도 마찬가지고 각 여단별로 다 이렇게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은 되게 원만하게 관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여단별로 구공수, 뭐 일공수 이렇게 지역이 뭐 부천, 뭐 김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이 부대원들이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게 사실 대단히 커서 정기적인 관계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실제 가서 내부 공사도 좀 도와주고 대민봉사들 활동 영역들이 사실은 대단히 넓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전사에 대한 어떤 그런 옛날 이미지들이 사실 많이 희석이 됐고 또 워낙에 지금 특전사나 707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인격들이 대단히 수준 이상에 있어서 이번 일도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일반 보편적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정보도 없었고 매스컴을 차단을 그 당시에는 했었으니까 잘못된 정보만 계속 흡수를 하지만 지금은 개인이 충분히 다 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정치 상황이든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개개인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707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부대원들은 폭탄을 쥐고서 불구덩이에 명령을 내리면 국가가 부르면 그 폭탄을 쥐고서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 있는 부대원들이 우리 707 부대원들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사실은 상처가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게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납니다. 707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나라를 지키는 상징입니다. 707의 명예는 단지 707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부대원들은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끔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그냥 일개 팀원으로서 각자들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가락질하고서 질타를 해주셔야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7 부대원들도 이제 자괴감에서 벗어나서 군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707 본연의 임무를 다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7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책은 특전사령관이 항명죄에 걸리더라도 명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특임단장은 북한군 도발 대비해서 대기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고 계엄군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707 특임단장도 특전사령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힘들었지만 말처럼 되게 쉽지는 않고
군인들은 상명하복을 생명처, 수건처럼 하고서 살아왔는데 부당한 명령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나랑 관계가 먼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동고고 동락을 하는 내 상급자다 보니까 평상시에 친분 관계나 관계분들이 대단히 원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떨 땐 사적으로 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같이 막 힘든 훈련을 받는 부대일수록 더 끈끈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임 단장도 특전사령관의 관계가 그러지 않았을까 보고, 또 특임 단장도 또 지역대장하고 중대장들하고 관계가 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본인도 후회한다고 그랬죠. 그때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명령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후회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원래 707은 그 개인 신상이나 얼굴이 2급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으로 자기 얼굴을 노출하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대단히 용기 있었던 행동이라고 보고, 지휘관으로서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707 특임 단장은 이런 일만 없었다라고 하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1순위 대상자거든요. 사실 아무나 또 707 특임 단장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걸 다 포기한 거죠. 군인들 사이에서는 뭐 일부 알려지긴 했어도 일반인 국민들한테는 얼굴 노출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 얼굴 노출을 하고 군복 벗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임 단장이 현장에서 지휘관을 역할을 계속 같이 했었던 겁니다. 원래 지역대장이나 뭐 중대장들이 전체 지휘를 했을 텐데 특임 단장이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병력 통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거나 무력 점거를 할 의지가 특임 단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7 전원이 다 간부 이상, 하사 이상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병부대에서 하사 중사는 소대장이나 부소대장 역할을 하면서 초급 지휘관 역할들을 하는데, 707에서는 부대원 전원이 다 하사 중사들이 그냥 일개 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임무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장관급, 장성들 지휘관들은 잘못된 명령을 내렸지만 이 현장에 투입됐던 이 인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사실은 자긍심과 충성심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내 역할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도착해서 시민들을 보고서 정말 지극히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각자들이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프랑 자녀를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왔고, 우리 아빠가 대한민국의 최고다, 우리 남편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결같이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그 상실감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군인들은 그 상명하복 문화에서,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임무에만 사실 모든 게 포커스 돼 있어서 다른 데 관심도 잘 못 갖고, 심지어는 제대하기 전에 전역 준비를 하고 이런 자체를 하면 부대에서 절대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는 직전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전역하기 직전까지 절대 뭐 취업 관련된 거를 중간중간 나가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못 됩니다. 저도 사회 나올 때 뭐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듯이, 그리고 또 주변에 부사관으로나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특임 대장이 기자회견 얘기 중에서 국회에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 대령도 그 정도 지식이었다라고 하면 그 예하 부대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상식들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이 있다는 이 자체도 일반 국민들도 요번에 알았지 몰랐던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 투입된, 그리고 이번 계엄군에 투입된 많은 부대원들을 그 친구들만큼은 손가락질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